코인우먼입니다. 문득 가을 느낌이 나는 날씨인데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되오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플 XRP의 가격은 약 501원입니다. 어제 520원까지 올라가서 한껏 분위기 좋았던 리플이었지만 분위기를 이어갈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로 인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지표 결과에 따라서 증시와 암호화폐 움직임이 있을 텐데요. 코인우먼 채널에서 제때에 맞춰서 쉽고 간단하게 함께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HSBC는 모두 리플 XRP를 통화로 분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HSBC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분산 원장 기술 D8는 매우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술의 개발은 종종 광범위한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행이 더디지만 새로운 연결을 통해 기존 프레임워크에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분장 원장 기술 D8가 자본시장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사용 케이스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선 D8를 통해 엔드투엔드 가치 송금 결제 전송 간소화, 비용 절감, 그리고 운영 리스크 및 정상기간 축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예로 리플의 XRP 레저가 이를 제공한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논문에서 리플의 XRP 원장은 XRP 토큰을 사용하여 국경을 초월한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중앙은행 통화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리플 XRP를 토큰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음 골드만삭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상위 코인과 그리고 토큰을 분류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 해당 보고서에서 리플 XRP를 통화로 분류하고 이를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금융 결제 시스템은 2일에서 3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것에 비해 리플 XRP는 거의 0초에 가까운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고 또 국제 결제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리플을 결제 기회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회사가 리플 XRP를 통화로 분류한 발언을 한 것은 골드만삭스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웰파고와 같은 다른 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보고서들 또한 리플 XRP가 결국 통화라는 주장에 계속해서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다룬 아티클은 마지막이 매우 의미가 있었는데요.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이 리플 XRP를 통화로 분류하고 있는 이 상황은 SEC가 리플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현재 소송에서 SEC에 대한 리플의 방어를 다시 한번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의미를 더했습니다. 더불어 분명한 것은 SEC는 리플 XRP의 진정한 효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금융기관을 대표하여 말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SEC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SEC가 자신의 의견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게리 겐슬러 탄핵 소식 잠깐 업데이트 드리면 현재 35,000명 2차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약 26,000여 명이 동의함으로써 약 74% 달성한 상태인데요. 오늘 이른 아침 게리 겐슬러가 대형 헤지펀드 고문들에 대한 보고 요건에 대한 코멘트를 트윗에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가 꼭 알 필요는 없는데요.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의 일침이 매우 인상 깊네요. 존 디튼 변호사는 게리 겐슬러에게 그보다 72,000명의 리플 XRP 홀더분들을 만나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증권법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고 코멘트를 남길 시간에 리플 홀더들을 만나 실질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었던 노바티의 피터 쿡 CEO가 최근에 리플 XRP,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등 여러 블록체인에서 호주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도 언급했지만 리플 XRP를 함께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 밖에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SEC를 제외하고 리플 XRP를 증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SEC와 얼마나 무의미한 소송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케이스이자 미국 내에서 금융 발전을 저해한 비용 낭비와 그리고 권력의 횡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연준이 크립토 뱅크들이 중앙은행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는 지침을 19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간 크립토 뱅크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와 은행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 계정과 관련된 방법을 통해 향후에는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을 3단계로 구분해서 각각에 맞는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층 1은 연방보험에 가입한 기관, 계층 2는 연방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연방정부의 건전성 감독 대상인 기관, 계층 3은 연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리고 건전성 감독 대상도 아니지만 연방보험과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으로서 더 약한 감독이나 규제 체계를 받는 기관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크립토 뱅크는 계층 3으로 분류되어서 좀 더 약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계가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실까요? 현재는 HSBC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이야기처럼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산업이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기술이 이끄는 변화는 계절의 변화처럼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영의 인터뷰가 연일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향후 20년간 할 일이 지난 6주간 있었던 일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펼쳐질 가상자산 세계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나 누가 그것을 만들어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철학을 가진 개인과 그리고 기관의 몫일 텐데요. 적어도 지난 6주에 일어난 루나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가 이렇게 인용해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